대법원 판결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루이비통인가 거기 거를 갖다가 이렇게 수선 업체에서 했다고. 그래서 뭐 이것을 저는 이게 성표권 침해가 아니다 그랬는데 루이비통 자체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디자인 도용은 대부분 저작권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침해 행위 이쪽으로 걸었어야 되는데 상표권으로 걸어서 상표법으로 걸어서 이게 안 됐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디자인 도용은 남의 루이보통의 명품에는 고유의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중국 업체든 어떤 업체든 이것을 도용을 해서 만들면 그것을 짜가로 해가지고 좀 단속되고 선법체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에서도 나와 있어요. 디자인 도용은 대부분 저작권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에 따른 침해 행위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누구나 이건 상식이기 때문에 구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디자인을 어떤 가죽 원단이든 아니면 그 원단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수선을 하면 이게 불법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소송을 다시 걸어야 될 수도 있어요. 소송을 다시 걸어서 상표법 위반이 아니라 그렇죠. 저작권법, 디자인 보호법, 상표법 여러 가지를 부정경쟁 방지법 이렇게 같이 해서 소송을 다시 걸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특정 하나의 부분만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판단을 상표권 위반이냐 이것만을 본 것일 수도 있다. 정확한 소송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대부분 저작권법, 디자인법, 보호법, 상표법을 같이 걸어줘야 되는 것이죠. 디자인권 침해는 디자인 보호법인데 특허증에 등록된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생산, 판매하는 경우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합니다. 특허증에 등록된 제품에 에서 형상, 모양, 형상까지 모양, 색채도 가능한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디자인이 창작적 표현을 담고있다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 이를 도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이것도 민형사를 갖고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브랜드 로고 제품의 특징적인 외형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징적인 외형, 브랜드 로고 제품의 특징적인 외형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고 이를 통해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지만 디자인에 대해서 수선을 할 때 만약에 그 수선 업체가 멋대로 가죽 원단이든 무슨 원단이든 자기네가 의뢰를 해서 그 디자인과 똑같은 것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범법 행위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재판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타인의 디자인을 베껴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성과물을 도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 부정 경쟁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디자인을 베끼면 이것이 문제가 수선집에서 단순히 기존 제품을 뜯어가지고 수선해 줬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타인의 디자인을 그 회사의 디자인은 그 가죽 원단이든 뭐 부품 액세서리 같은 부품들을 제작 의뢰를 해서 했다면 이것은 불법 행위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쇼핑몰 등에서 이게 도용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 중단 조치 및 페이지 삭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디자인권 침해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디자인권 침해 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래서 고의적인 디자인 도용의 경우 실제 손해에게 타인의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디자인도 등록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등록하지만 유행하는 제품을 도용당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등록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디자인을 등록해. 그래서 소비자가 그래서 수선집에서 이렇게 어떤 그 회사의 가죽 원단, 기타 원단, 기타 액세서리 이거를 도용을 해서 했을 때 이것을 멋대로 했을 이건 분명한 문제가 된다는 그런 짝퉁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겠네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짝퉁을 만들어도 되느냐의 문제로 갔을 때는
이게 그렇죠. 이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봐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식과는 뭐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판결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표법에 해당해서만 이렇게 소송을 걸었느냐, 아니면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액세서리나 가죽원단 이런 것들을 자사의 것과 똑같이 만들었냐, 이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럼 그 짝퉁을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냐, 아니면 수선업체가 자기가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봉사해 주는 거냐, 아니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중고 상품을 갖다가 자기가 디자인 원단을 따로 디자인 액세서리를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걸 해줬다면, 똑같이 만들어줬다면 그걸 해줬다는 뜻이겠죠. 똑같이 만들어줬다면. 틀리게 만들어줬다면 상관이 없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소유권이 뭐 가방이다 그러나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그 회사하고 틀리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덧붙였을 때 이게 과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소유권이 이미 상대방에 넘어갔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집을 갖다가 팔았는데, 자기가 집을 갖다가 팔은 다음에 수선을 했다 해서 그게 범죄 행위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을, 그래서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비자가 물건을 사갈 때, 물건을 계약 행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가방을 사갔다. 근데 수선해가지고 다른 디자인을 덧붙여갖고 계산할 수 없다라는 계약을 했으면 모를까. 그래서 소유권 자체를 넘겼기 때문에 가방에 대해서 돈 받고 그것 때문에 다른 디자인을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대신 짝퉁 느낌을 좀 받겠죠. 그래서 어디 가서 좀 자랑하기가 조금 짝퉁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법의 판결은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네네. 또 간혹가다 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그 나라의 판결이, 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엉터리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고 존중을 받지 않게 되겠죠. 왜냐면 이게 법대로 판결을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